뒷북 멤버분들 안녕하세요. 어느덧 독서 발표회 4주차의 마지막인 제 순서가 되었네요. 제가 소개해드릴 도서는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 습관입니다. 우선 저자를 먼저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자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석사, 박사를 마친 류쉬완 작가입니다. 류시완 아니고요. 류쉬완입니다. 네, 중국인이고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음악 프로듀서, 브랜드 컨설턴트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창작 활동을 벌이고 있는 분입니다. 대표 저서로는 베스트셀러인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가 있을 줄이야가 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심리학 책입니다. 일상 속의 작은 성공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원하는 바를 이루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33가지 심리 습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선 책은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성으로는 감정편, 자율편, 이성편, 관계편 순서입니다. 한 파트당 8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개의 내용당 9페이지를 넘기지 않으니 가볍게 읽기 좋으실 겁니다. 우선 제가 이 책을 읽으며 가장 좋았던 건 내용을 전달하는 구성이었는데요. 각 파트의 구성을 보자면 심리학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제 편견일 수도 있지만 사실 심리를 주제로 하는 책은 모든 건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메시지를 장황하게 집필하여 독자로 하여금 읽으면서 점점 세뇌당해 최종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암시하는 내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반면 이 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상, 원인, 해결 방법이라는 3가지 단계를 순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무엇보다 심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예시 자체도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공감할 만한 헬스장 등록하고 안 간 이유라든지 이런 평상적인 스토리로 예시를 들고 그에 따른 해석을 하기에 공감이 많이 되실 겁니다. 또 독서를 하다 보면 심리학 용어를 많이 보실 텐데요. 전공자가 아니라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심리학 용어들을 챕터 중간마다 미니 사전이란 곳에 정리해서 그 의미를 설명해주며 자칫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트 2 자율편 기억이 많이 남아 오늘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완벽함보다 실행이 낫다 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모습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쉬운 예를 들자면 학생 시절 레포트를 작성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써야겠다는 생각은 바로 들지만 너무 잘 하려는 욕심이 들어 거창하게 구상만 하고 실질적인 실행은 못하다 결국 제출이 임박하여 급하게 작성하는 모습을 상상한다면 이해가 쉬우시려나요? 개진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그 모습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부담감을 안긴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완벽주의를 병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닌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성격적 특징의 하나로 보고 있는데요. 좋은 효과도 있는 반면 안 좋은 면이 너무 극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완벽주의를 황금수갑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완벽주의의 단점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80대 20법칙을 실행하라. 80대 20법칙이란 80%의 효과가 20%의 노력으로 얻어진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20%의 효과를 채우기 위해 80%의 힘을 쏟아야 한다는 말인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개인이 처리해야 할 프로젝트가 5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가지 방법을 들 건데 선택지를 듣고 한번 골라보시죠. 1번, 100%의 힘을 들여 한 개의 프로젝트를 100%로 완벽하게 해낸다. 2번, 5개의 프로젝트에 고루 힘을 분산해 모든 프로젝트를 70에서 80% 정도로 마무리 짓는다. 선택해 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2번을 선택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록 1번처럼 100%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전체라는 큰 시각으로 볼 때 2번이 더 효과가 좋겠지요. 완벽만 쫓기보다는 어느 정도 합격선을 정해놓고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는 무엇이며 보너스 문제 같은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구분하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80대 20 법칙의 효과를 내려면 반드시 핵심 목표를 파악해 꼭 해야 할 일들을 리스트업하고 작성된 목표를 먼저 충족시킨 후 여력이 남는다면 나머지 세부 사항들을 조정하는 것인데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떤 부분은 훌륭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기본적인 작업조차 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불합격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타인의 의견, 피드백을 구하는 것인데요. 완벽주의자들은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이 자체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지만 좀처럼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어느 부분이 가장 잘 됐다고 생각하나요? 처럼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는 질문부터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피드백 주는 사람도 이런 질문을 듣기 전에 좋은 부분부터 접근하여 얘기한다면 더 긍정적인 대화를 이끄는 센스쟁이가 될 수 있겠죠? 나는 완벽주의를 추구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일을 2번, 3번, 그 이상 다시 하는 거에도 아무렇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누구도 완벽주의자 기질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분이나 그런 완벽주의자와 함께하는 상대방이시라면 이제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윈윈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실수를 저지른 과정을 되짚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후회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지식을 위해서 공부하고 신체적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처럼 저는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마음속의 응어리나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내면의 행복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